그날 아침 서울의 명문 여대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지은은 무대 위에서 상장을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쥐었다. 그녀의 연인 민지가 객석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교장이 무대로 올라오더니 상장을 빼앗아 찢어버렸다. 이런 더러운 관계 때문에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그의 외침이 강당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로 퍼졌다. 지은과 민지는 대학에서 만난 연인이었다. 지은은 문학 전공의 우수 학생으로 이번에 학교 문학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교장은 지은의 성지향성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상장을 무효화하려 했다. 그는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로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겼다. 지은은 상장이 찢어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왔다. 아버지는 성공한 변호사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런 압력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민지를 만난 건 2년 전 도서관에서였다. 민지는 미술 전공생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그림은 항상 사회의 금기를 다루었고 지은은 그에 매료됐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특히 대학처럼 보수적인 환경에서 공개되면 퇴학이나 사회적 매장이 따를 수 있었다. 교장의 행동은 지은에게 치명타였다. 사건 후 지은은 기숙사로 돌아와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는 바로 달려왔다. 지은아, 괜찮아. 그 새끼가 미쳤어. 민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어떻게 해?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가족한테 말할까?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가족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동성애자를 비정상이라고 비난하곤 했다. 만약 알게 되면 지은은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날 밤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났다. 누군가 영상을 찍어 올렸고 교장 혐오 퀴어 권리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지은은 핸드폰을 보며 불안해했다.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민지는 말했다. 적어도 침묵하지 않는 게 중요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지은은 내심 두려웠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딸로 살아왔다. 학업 성적은 최상위, 클럽 활동도 열심히. 그런데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건가? 다음 날 아침 학교 측에서 소환장이 왔다. 교장은 지은을 불러 내 행동이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지은은 반박했다. 상장은 제 실력으로 받은 거예요. 제 성지향성과 무슨 상관이죠? 교장은 코웃음 쳤다.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아. 내 연인도 같이 퇴학 처리할 거야. 이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민지까지. 그녀는 민지를 보호해야 했다. 민지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며 고민했다. 그녀의 가족은 달랐다. 어머니는 싱글맘이었고 민지를 자유롭게 키웠다.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항상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달랐다. 민지는 과거에 동성 연인을 공개했다가 친구들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다. 지은의 사건을 보며 민지는 결심했다.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어.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오늘 제 연인의 상장이 찢어졌어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공정한가요? 글은 빠르게 퍼졌다. 댓글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겹다 학교에서 나가 같은 악플도 쏟아졌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먼저 공개해서 지은은 안아주면 아니야.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학교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학생회에서 항의 시위를 계획했고 외부 단체들도 개입했다.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변명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민지의 집에 머물렀다. 민지의 어머니는 어서 와, 힘들었지? 라고 따뜻하게 맞아줬다. 지은은 처음으로 그런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집에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 지은은 무너졌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민지는 그녀를 위로하며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이 관계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후 사건은 더 커졌다. 한 유명 감독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그는 국가적 인물로 LGBTQ 권리를 지지하는 영화로 유명했다. 이런 차별이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다니 부끄럽다. 내가 나서겠다. 그의 글은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다. 지은과 민지는 그 글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교장은 여전히 완강했다. 그는 지은을 불러 내가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사과하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그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거절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교장은 화를 내며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학교를 나서며 결심했다. 이 싸움을 이겨야 한다. 민지는 친구들과 함께 시위를 준비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플래카드를 들고 학교 정문에서 모였다.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언론이 왔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연설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왜 그게 죄가 되나요?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도 나타났다. 동성애는 비도덕적, 그들은 소리쳤다. 충돌이 일어났고 지은은 다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민지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위험해, 가자. 그날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실감했다. 가족의 버림,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비난. 하지만 민지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직. 감독의 개입은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는 생방송 TV 토크쇼에 출연해 사건을 언급했다. 그 교장의 행동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해요. 카메라가 지은과 민지를 비췄다. 그들은 초대받아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지은의 심장은 터질 듯 했다. 이게 꿈인가? 민지가 손을 잡아주었다. 쇼 진행자는 교장을 연결했다. 교장은 화면 너머로 학교의 규정을 지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감독은 날카롭게 반박했다. 규정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혐오를 퍼뜨리고 있어요. 시청률이 치솟았고 전국이 이 논쟁을 지켜봤다. 지은은 방송 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민지와 함께 응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상적이에요. 왜 숨겨야 하죠? 기자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은 여자애였다. 하지만 친구들이 변태라고 놀리자 그녀는 숨겼다. 대학에 와서야 민지를 만나 자유를 느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가 위협받고 있었다. 방송 후 지은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였다. 집에 오너라. 이야기하자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빠 이해해 주실 건가요? 아버지는 침묵하다 말했다. 일단 와.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갈게. 혼자 민지는 걱정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아버지는 내가 그런 애였을 줄이야 라고 한숨 쉬었다. 어머니는 울며 어떻게 결혼할 거니? 손주 볼 수 없어. 지은은 설명했다.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그게 제 3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대를 떠올렸다. 항상 우리 딸은 최고야 라고 칭찬하던 사람. 그런데 이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답봐. 저를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라고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집을 나서며 절망했다. 가족의 압력이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한편 민지는 자신의 어머니와 대화했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조심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감사했지만 지은의 상황을 걱정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때 연인을 공개했다가 학교에서 왕따가 됐다. 그 상처로 미술에 매달렸다. 이제 지은과 함께라면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학교 시위는 계속됐다. 학생들이 교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교장은 버텼지만 압력이 커졌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소송을 걸어요. 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변호사가 말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소송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었다. 민지야, 할 수 있을까? 민지는 내가 결정해. 내가 지지할게. 방송의 여파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보수단체들은 가족 가치 파괴라고 비난했다. 진보단체들은 권리 보호를 외쳤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꿈에서 교장이 상장을 찢는 장면을 봤다. 깨어나 민지에게 매달렸다. 두려워, 민지는 나도. 하지만 포기하면 후회할 거야.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압력은 커졌다. 지은의 친구 중 일부가 등을 돌렸다. 너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나빠졌어. 그런 말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민지는 자신의 미술전을 취소했다. 지금은 지은이 우선이야. 그녀의 희생이 지은을 감동시켰다. 감독은 지은을 만나 조언했다. 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지은은 놀랐다. 저 같은 사람이요. 감독은 바로 내가 필요해. 용기 있는 사람, 지은은 고민했다. 영화는 노출을 의미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비난. 하지만 변화의 기회였다. 그녀는 수락했다. 해보겠어요. 민지는 기뻐했지만 내심 불안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지은은 지게 우리의 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할까 봐 두려웠다. 소송 준비 중 교장의 반격이 왔다. 그는 언론에 지은이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지은의 과거 친구를 불렀다. 그 친구는 지은이 동성애를 홍보했다고 거짓 증언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나한테? 민지는 화가 나서 그런 친구는 필요 없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민지야, 우리 헤어질까? 민지는 충격받았다. 무슨 소리야? 왜? 지은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 때문에. 그럼 포기해. 지은은 후회했다. 미안해. 사랑해. 그들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했다. 지은은 돌을 맞아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나 민지를 봤다. 미안해. 민지는 괜찮아. 함께라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다. 가족, 사회, 사랑. 무엇을 선택할까?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했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생각했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놀랐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지은은 증언대에 서서 제 상장은 제 노력의 결과예요. 성지향성 때문에 무효화되는 건 부당해요. 교장의 변호사는 학교의 도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은의 변호사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재판은 길어졌고 지은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지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며 지지했다. 힘내.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왔다.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왜? 어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일 때문에.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의 선택이 어머니를 아프게 했다. 지은은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아버지는 내 엄마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라고 말했다. 지은은 어머니를 만나 엄마, 저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울었다. 어머니는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태어날 때부터예요. 어머니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지은을 아프게 했다. 사회의 시선도 변했다. 방송 후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혐오 댓글도 많았다. 지은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게 가치가 있을까? 민지는 내가 변화를 만드는 거야 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민지 자신도 지쳤다. 그녀의 미술 꿈이 멈췄다. 언제 다시 그릴 수 있을까? 감독의 영화 촬영이 시작됐다. 지은과 민지는 배우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재현했다. 촬영 중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민지를 처음 만난 날, 도서관에서 책을 떨어뜨렸을 때 민지가 주워주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다. 촬영장에서 감독은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연기했다. 그 눈물이 진짜였다. 민지는 지은을 보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재판 중 교장의 증인이 배신했다. 과거 친구가 거짓말이었어요. 교장이 강요했어요 라고 고백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교장은 여전히 내 신념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의 가족도 등장했다. 아내가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를 동정했다. 그도 피해자일까? 사회의 피해자. 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재판 후 지은은 민지와 산책했다. 이게 끝나면 여행 갈까? 민지는 좋아. 제주도로 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회운동이 커졌다. LGBTQ 단체들이 연대 시위를 했다. 지은은 연설자로 나섰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평등을 요구해요.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난입했다. 폭력이 일어났고 민지가 다쳤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야, 민지는 괜찮아. 하지만 지쳤어.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의 싸움이 민지를 아프게 했다. 미안해. 그만할까? 민지는 아니. 계속해. 그들의 결속이 강해졌다. 가족의 변화가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금은 이해 못해도 노력할게. 지은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는 악화됐다. 내 일 때문에 민지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그녀는 지은에게 잠시 헤어질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는 엄마를 위해. 지은은 그럼 나도 포기할게. 갈등이 깊어졌다. 사랑과 가족 사이의 선택. 영화 촬영이 끝났다. 감독은 이게 히트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기대와 두려움을 느꼈다. 사회가 변할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재판 판결이 가까워졌다. 지은은 불안했다. 이기면 좋겠어. 민지는 내가 이겼어. 이미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교장의 지지자들이 법정 앞에서 시위했다. 동성애 반대. 지은은 그들을 보며 절망했다. 판결 날이 왔다. 판사는 학교의 조치는 차별지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승소했다. 법정은 환호로 가득 찼다. 교장은 패배했지만 항소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울었다. 이겼어. 민지는 내 덕분이야.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컸다. 지은의 가족은 화해했지만 상처가 남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손주 을을 언급했다. 지은은 덤마, 제 삶을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영화가 개봉됐다. 제목은 찢어진 상장. 관객들은 감동받았다. 리뷰는 사회를 깨우는 작품시라고 썼다. 지은과 민지는 스타가 됐다. 하지만 유명세의 압력이 왔다. 스토커가 나타났고 혐오 메일이 쏟아졌다. 지은은 지게 원했던 건가? 라고 고민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회복됐지만 조심해라고 당부했다. 민지는 미술로 돌아갔다. 그녀의 새 작품은 사랑의 대가였다. 지은을 모델로 한 그림. 사회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가 LGBTQ 법안을 논의했다. 지은은 증인으로 불려갔다. 제 경험을 공유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민지는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관계에 금이 갔다. 지은의 바쁜 일정으로 만날 시간이 적었다. 민지야, 미안, 민지는 이해해. 하지만 외로워.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사랑을 위한 싸움이 사랑을 해치고 있었다. 한 인터뷰에서 지은은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가족의 상처, 민지의 희생. 이게 옳았을까? 감독은 내가 영웅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정웅이 되기 싫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민지와의 대화가 필요했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우리 관계가 변했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미안. 돌아갈게. 하지만 민지는 너의 길을 가. 나도 내 길을. 이별의 기운이 느껴졌다. 사회 논란이 계속됐다. 보수단체들이 영화 보이콧을 외쳤다. 지은은 시위 현장에서 연설했다. 변화는 두려움을 이겨낼 때 옵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그녀는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민지는 내가 걱정돼라고 말했다. 지은은 너 없이 못해. 그들은 재결합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려웠다. 영화가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지은은 무대에 섰다. 이 상은 우리의 사랑을 위한 거예요.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교장이 나타났다. 여전히 반대야. 그는 말했다. 지은은 당신도 변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변화의 희망을 느꼈다. 민지의 어머니가 완치됐다. 내가 자랑스러워. 민지는 울었다. 지은의 가족도 모였다. 아버지는 미안했다 라고 말했다. 화해의 순간.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이 모든 대가가 가치 있었을까?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은은 활동가로 일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민지는 미술가로 성공했다. 그녀의 전시회에서 지은은 내가 최고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꿈에서 상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봤다. 그때 포기했다면, 하지만 민지의 미소를 보며 후회를 지웠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됐다. 어머니는 손주 대신 강아지 키우자라고 농담했다. 지은은 웃었다. 아버지는 LGBTQ 모임에 참석했다. 배우고 있어. 변화의 증거였다. 사회적으로도 학교는 교장을 해임했다. 새 교장은 포용적인 환경을 약속했다. 지은은 졸업식에서 연설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은 남았다. 민지는 자의를 갖고 싶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능할까?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어려웠다. 그들은 토론했다. 포기할까? 민지는 아니. 싸우자. 지은은 또, 하지만 동의했다.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영화의 속편이 계획됐다. 감독은 내 인생을 계속 따라갈게. 지은은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게 기뻤다. 그녀는 책을 썼다. 찢어진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은 용기 줘서 감사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가 들어오며 안아줬다. 우리가 함께라면 오라의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 질문은 남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을 때 그 대가가 과연 가치가 있었을까?